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1다 229-601 판결 사건명 근로에 관한 소송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파견법이라고 한다. 9.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은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9월 24일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는 9.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 2014년 9월 24일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9.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파견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파견법 및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도 위 규정들과 내용은 동일하다. 파견법이 이처럼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와 같은 직접 고용 의무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 고용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파견 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러한 법리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 관계 및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파견법이라고 한다. 개정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개정파견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관계 및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년을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정년을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즉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금은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동종 사업장의 관행,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무 영역에서 사용사업주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